윈 테스트 1. 안녕하세요. 3학년 영어권 문화 수업 듣는 친구들. 이미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만났죠. 저는 김남정이고요. 이 수업은 이제 그 주 1회에, 그렇죠, 우리가 주 4회를 만나게 되는데 1회는 이걸로 수업을 좀 대체할까 합니다. 진도 역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영어 독해 연습 앞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뒷부분 미니 테스트를 진도를 나갈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 역시도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 특히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그 내신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도 이 부분만 다루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수업을 저와 함께 들으시면서 좀 많은 힌트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낯설거든요. 몇 번 해봤던 거지만 바로 수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거는요 150페이지 영어 독해 연습 150페이지 미니 테스트 1회차 그리고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다 글의 목적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다 다루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핵심 부분만 이제 밑줄 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줄을 보시면은 Please로 시작하는 문장이 보이실 거예요. Please check off as many of the areas below that you think may pertain to your child's needs. 사실 이제 글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I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사실 글의 목적으로 굉장히 잘 드러나는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명령문. 지금 제가 거의 6개월 만에 편에 적어서 잘 안 써지는데 명령문.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please check up은 결국에 명령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문장에서 여기까지 밑줄만 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까지요. 그럼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아래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that 해놓고 잘라보시면 이게 지금 접속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동사가 2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야 되고 2개를 쓰고 싶을 땐 접속사가 필요한데 얘는 분명히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많은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 얘를 받아주는 관계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사 역시도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사가 뒤에 하나만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긴 2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꼭 앞에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동사.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는 녀석. 여기서 이제 관계사가 되겠죠. 관계사 뒤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녀석 봤을 때에 이 주어 동사가 you think, I think, I believe 라든가 어떤 주장, 생각, 의견 같은 걸 말할 때는 얘는 삽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대신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녀석의 동사는 이제 pertain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인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제 지금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거라서 좀 더 그 촬영실이 좀 더 좋아지면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당신의 아이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과 부합하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다 체크를 하십시오라는 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을 보고도 이제 답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문장만 더 볼까요?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is survey, we will begin to organize small groups specific to these topics. 그래서 이 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조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소집단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 소집단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게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는 꾸며주는 거겠죠. 앞에 있는 명사예요. 이 소그룹은 이제 그러한 주제들의 특화된 어떤 소규모의 집단으로 조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5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굳이 이제 하나 챙겨보자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You think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의 어떤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 체크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문장, 요것만 이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경 분위기 문제잖아요. 역시 여러분들 이게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다루지는 않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그냥 분위기다, 심경이다, 어떤 변화가 아니라 심경 분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가장 눈에 띄는 단어 하나만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Scatter hid his face in his hands and wished that he could disappear at the moment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5번에 뭐라고 할까요? 창피한 상황이다 라고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덧붙여보자면 그 분위기의 심경의 어떤 변화라든가 분위기의 변화라고 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문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을 쉽게 한 중간쯤 잘라보시면 돼요. 중간쯤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눈에 띄는 단어 하나 그리고 거의 맨 마지막 문장에 하나 정도만 보시면 거기서 나온 단어를 가지고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보기에 이런 문제는 이제 보기에 있는 단어들만 좀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hostile이라고 하는 건 적대적인 거죠.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상황이고 grateful 감사한 거고 relieved 안도하고 있고 4번에 indifferent 무관심한 거고 5번이 humiliated가 창피한이 되겠습니다. 네, 1, 2번은 이제 쉽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 크게 뭐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 자체도. 자, 3번부터 가보죠. 3번. 자, 3번은 3번과 4번은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요한 지문들을 이제 별표를 쳐서 보여드리는데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별을 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어렵다거나 기억에 오래 간직해야 된다거나 여러분의 장기 기억에 집어넣어야 된다든가 그러한 지문의 글은 아닙니다. 그냥 빠르게 주제만 밑줄 치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3번의 첫 문장을 보시면 if로 제가 이제 색깔을 넣어놨잖아요. if로 시작을 합니다. 이 if의 위치가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if가 첫 문장에 나온다, 첫 문장의 첫 단어로 나온다 싶으면 그 문장은 주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밑줄을 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밑줄 친 건 이제 두 번째 문장이긴 한데 어쨌든 if가 첫 문장에 나왔다 하면 그냥 눈 크게 뜨시고 네, 그것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첫 문장이 아니라 중간쯤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if가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예시가.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 지문을 빠르게 소화하시기 위해서는 위치가 좀 중요하다. 자, 볼게요. If facial movements have so much variation within an emotion category like fear. 문장의 이제 핵심은 여기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얼굴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할까 variation 있다. 그냥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다양하더라. 감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뭐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 얼굴의 표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데 그러면 당신이 이제 좀 의아하거나 궁금하거나 이럴 겁니다. 해놓고 지금 의문사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why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동사는 원더이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순서면 이걸 우리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간접 의문문이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명사 덩어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명사 덩어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죠? Y 그러니까 쭉 가야 되죠. 끝까지. 여기까지가 원더라고 하는 녀석의 목적어, 명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 안에 문장을 보죠. 왜 우리는 find it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다시 요 문장 안에서 목적어가 나왔는데 얘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보시면 투부정사가 보이실 겁니다. 얘가 이제 진짜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은 이 진짜 목적어의 보호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to 이하가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지는지 좀 궁금할 거예요. 라고 이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믿는 게 자연스럽느냐 뒤에 보시면 wide-eyed face 그러니까 눈이 크게 떠진 얼굴 그러니까 놀라운 표정이니까 눈이 커진 거죠. 이러한 어떤 얼굴 표정이 universal fear expression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어떤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눈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공이 커진다는 거 그게 커진다는 것이 좀
아, 저 사람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표정이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눈이 커지면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제 진짜 주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결국 스테레오타입,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놓고 지금 컴마 찍고 다시 명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커진 얼굴 보면 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왜 그렇다? 결국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다시 무엇이냐? symbol, that, 상징인데 혹시 관계대명사죠? 동사는 뒤에 와야 됩니다. 동사가 두 개가 와야 되죠, 그죠? 여기다 접속사가 있을까요? 접속사 하나, 두 개 있다면 동사는 세 개까지 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 모든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기초, 뭐라고 하죠? 하여튼 다 중요하다라고 하면 돼요.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 이거 갖고 여러분 어법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앞으로 차차 보도록 하죠. 자, 이건 고정관념이고 이 상징은 어디에 잘 맞아떨어지냐면 well-known thing for fear within our culture. 여기에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화적이죠.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안에서 각자의 어떤 우리 문화 안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알려진 어떤 주제에 꼭 들어맞는 상징이 뭐다? 눈이 커진 어떤 얼굴 표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만 밑줄치시면 되겠고요. 자, preschool teach this to touch the children. 유치원 같은 곳에서 이런 어떤 고정관념, 어떤 심볼들을 아이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스카웃 하던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이야 라고 했고요. 스카웃이 이제 밑에 발표되어 있죠. 찡그리는 사람의 표정은 화난 사람의 표정이에요 가르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웃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을 했네요. 삐죽삐죽거리고 있으면 슬픈 사람이에요 라고 한 거고요. 자, their cultural shorthands or conventions. 그럼 이러한 표정들은 결국 문화적인 뭐였느냐? 뭐라고 되어 있죠? 간단한 전달법?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아이들 보면은 그 단어 같은 거를 외울 때,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할 때 요만한 이제 카드를 주면서 그 안에 표정을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밑에 sad라고 되어 있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컨벤션, 일종의 관습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습과도 같다. 자,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만화 속에서도 볼 수 있고 광고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형들이라든가 이모티콘이죠. 이모지라고 하는 거. 이모티콘 안에서 볼 수 있고, 이것이 끝없이 어떤 나열된, array of 하면 무엇이 나열, 무엇의 나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없는 어떤 이미지들이 나열되거나, iconography는 이제 초상, 그러니까 인물 형상 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상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표정들을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textbook is this taught to college student. 자, 이런 교재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또 어디에 가르치고 있느냐? 이 친구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the therapist teaches them to their patient. 또 역시 환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이렇고요, 대학생들도 이렇고요, 상담사들도 그렇고요,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어가 다시 퍼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딜 통해서 웹성월, 서구사회, 여기 서구사회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So now wait just a minute. 자, 그러면서 이제 잠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s she saying that our culture has created these expressions and we all have learned them? Well, yes.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하는 식으로 던져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의 문화가 이러한 표현들을 만들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학습한다라고 보고 있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어떤 표정, 감정 이런 것들의 표현은 결국 문화 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글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요 단어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년에도 2019년, 2020학년도를 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선배들을 가르칠 때에 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learn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배우다, 학습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그러한 글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 acquire 그다음에 cultivated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요.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써두시고 그 다음에 intrinsic indigenous inherent 이렇게 두 묶음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뭐 학습하고 뭐 습득하고 뭐 경작되고 이렇게 단어를 외웠을 거고 intrinsic 뭐 타고난 내재된 indigenous도 뭐 토착의 또는 타고난다 이런 뜻입니다. inherent 이제 물려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반대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그냥 이걸 한 덩어리로 해서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후천적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지문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후천적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잠깐 멈춰서 꼭 필기하셔야 할 단어입니다. 이 글은 여러분 이제 이미 수업을 우리가 한 번씩 했을 텐데 제가 1강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뭐였냐면 1강에 윤리학의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주제의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또 연관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에 따라서 윤리도 서로 다르게 습득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런 감정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Students who struggle with visual spatial working memory may have a difficult time with math and science tasks. 제가 지금 이 녹화를 2월 오늘이 4일이죠. 2월 4일 여러분 개학일에 하고 있는데 작년에 3학년 담임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버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struggle with 한다는 것이 애쓰고 있는 거죠. 경험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뭐가 힘드냐면 visual spatial working memory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적이 되겠죠. 시공간적 작업 기억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올 땐 단순히 해석하지 마시고 꼭 뭐 네이버를 찾아보신 분간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갖고 계셔야 돼요. 일단 배경 지식으로 꼭 습득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 기억은 이제 단기 기억 같은 건데 대표적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단기 기억 같은 거 여러분 뭐 전화번호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렇게 수직 보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인증번호 치라고 항상 이렇게 뭐 구매하실 때 인증번호 이렇게 메시지로 오면은 그 6자리 기억하셨다가 옮겨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 기억,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공간적으로 이 단기 기억이 조금 힘든 친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 이러한 수학과 과학 시험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In order to well on these kinds of tasks. 근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라고 아예 운을 띄워놨죠. 지금 이 문장에서.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을 보시면 동사 이제 is인데 형용사 necessary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필수적이라는 말은 결국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그럼 핵심은 뭐냐? 이런 시공간적 작업기억, 단기기억이 힘든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Visualize and manipulate the image. 이렇게 하세요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고 manipulate, 조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어떤 이미지를 주어줬을 때 그런 다음에 think of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예시입니다. 예시. 자, 그럼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하는데 아까 why we find 라고 하는 앞에 의문사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명사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 주어동사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명사 덩어리란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는 거죠. 그죠? physics problem, 물리적 어떤 문제라든가 푸느냐는 겁니다. question about cellular division. 이건 뭐 세포 구조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물리이고 하나는 뭐 생물학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각화를 하고 그 이미지를 조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시험이라고 한다, 혹은 뭐 생명 시험이라고 한다라든가 뭐 그 위에 모든 시험들은 머릿속에서 그게 그림이 그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어떤 기억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글은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The brain is to be able to picture these things. Hold this image in mind, manipulate them, and then hold the answer in mind of why the student records it on paper. 자, 우리 뇌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그림을 그려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한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이 to picture, to 부정사, 저는 이제 준동사 표시도 이렇게 합니다. 얘가 이제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to가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두 번째는 얘를 해라. 이런 이미지를 벽에 두고, 그 다음에 조작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네. 답을 생각하고 있어라. 뭐 할 때에, 그거를 종이 위에 쓸 때에. 결국 시각화를 하는 얘기 같아요. 자, students who build their visual responsibility all in life.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걸 잘하는 애들이 maybe more successful. 뭐 할 수 있냐? 후에 in fields of math and science. 그 수학과 과학에서 좀 더 나은 실력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다시 유치원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Preschool teachers who focus on building their students' visual spatial skills enhance the development of these regions and positively influence student learning in subsequent year. 이제 영어를 읽지도 잘 못하겠네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춥습니다. 자, 어떤 선생님들이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시공간적 능력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하는 선생님들, 이걸 키우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은 뭘 높이느냐? 이러한 영역의 어떤 개발을 높이고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 인플루언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향상을 시켜주는, 영향을 준대요. 자, 다시. 이러한 영역의 개발을 높이려고 하고, 발달을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in subsequent years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몇 년을 말하는 거죠. 그 이후의 몇 년의 어떤 학습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에 이미 이 시공간적 단기 기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Because experience changes the brain.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뇌를 영향을 준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 early experience, 자 밑줄을 쳐볼까요? Early experience strengthen this process in the developing brain, making them more robust later in life.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초기에 이제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초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해줍니다. 뭐를? 이런 과정을 뭐 하는 데 있어서 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분사 구문이 나온 거예요. 그죠? 왜냐면 왜 분사구문을 쓰느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접속사가 없다면 그 자리는 분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 목적어, make의 목적어들을 좀 더 robust하게 만든다. robust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strong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strong하게. 형용사 자리죠. 자, 이 목적어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후의 삶에 있어서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제가 좀 더 찍으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얼마나 잘 지켰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봐주는,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듣고 쉬실 분들 수고하셨습니다.